작품을 만들면서 어떤 감정 아니면 어떤 생각, 어떤 철학을 갖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지. 네, 저는 작품에는 누구나 다 자기의 그 철학과 사상이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제 사람들은 화가는 그림을 날마다 그리죠. 기쁠 때도 그려야 되고, 슬플 때도 그려야 되고, 이제 그러는데요, 이제 어떤 작가분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치유를 느낀다,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치유 뭐 이런 건 감히 생각도 못 하고요.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감정적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그 슬펐던 감정들 이제 또는 그러니까 약간 좀 분노가 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근데 저 그림을 그리는 일이 그렇게 막 마냥 좋아서 하는 건데도 마냥 즐겁거나 기쁘거나 그런 것보다 오히려 분노가 더 많이 치밀어 오르고, 그다음에 잘 안 되니까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감이 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 좀 감정적으로 좀 많이 예민해서요. 좀 슬픈 감정 같은 게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요. 다른 분들처럼 나도 좀 그림 그려서 치유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감정을 생각만 해본 적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일은 일상에서 가장 어렵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섭기도 해요, 그림이. 왜냐면 밖에 나가서도 늘 불안해하고요. 그다음 일 때문에 나갔어도 불안해요. 안 그려도 불안하고 그려도 불안하고. 나갔다가 있으면 빨리 화실 가고 싶어요.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조금 덜 불안하고. 저는 좀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불안한 감정들이 내 그림에 나오는 게 전 싫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분들이 제 그림을 보고 약간 좀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두운 거는 제 본래 성격은 아니에요. 저는 원래는 굉장히 활달한 성격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색을 좀 독특하게 다르게 써야겠다. 그래서 전시장에 가면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림 이제 그걸 보면. 그래서 좀 어둡지만 좀 화려하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그렸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제가 요즘에 자꾸 그 노란색에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바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밝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이렇게 앞으로 살날이 오래 남지 않았으니까 저도 좀 밝고 화사하고 좀 그렇게 그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유독 노란색에 애착이 가는 이유가 뭔가요? 근데요, 옛날에 그 바다를 이렇게 저는 파란색으로 하지 않고, 저는 마젠타색을 마지막에 입혀서, 이제 마젠타색은 제가 좋아하는 색이에요. 보라같이 우물하지도 않고 약간 좀 화려하거든요. 남자들이 마젠타 셔츠 같은 거 입으면 정말 멋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근데 좀 피부가 좀 하얘야지 잘 봤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색으로 하지 말고 바다를 저는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요. 좀 노란 바다 속에 뭐 생물을 그리고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 오징어 요리를 하면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야, 어떻게 오징어 같지 않게 하면서 오징어 같은 그림을 바다 속에 밑에다 깔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면서도 막 영감을 얻으시네요. 저는 그림을 어쨌든 그림 그리는 사람인지 모든 게 다 그림의 소재로 보여요. 그냥 보여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저거를 그림으로 하면 어떨까,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그다음에 딱
떠오를 때 그걸 딱 찍어요. 아무나 뭐 찍는 건 아니고요. 나 저거로 해야겠다 그랬을 때 그걸 찍어서 내 거를 만들어서 드로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에 옮기죠. 네. 현재 작업실은 어디에 있어요? 네, 작업실은 안양 평촌의 목자알 공목의 어떤 건물의 지하에 있는데요. 예. 좀 거기는 세가 많이 비싸고 아, 그래서 저도 그 내년 9월까지가 기한인데 아 그때 보령으로 내려올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너무 비싸고 지하에 있으니까 제가 네.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요. 예. 계속 지금 올해 한 6월서부터 그 충남 다음 아트홀에서 전시 끝나자마자 네. 계속 아팠어요. 하루 아, 거의 날마다 거의 매달 병원을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구가 전화 왔는데 너가 지하에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지상으로 올라오면 어떻겠냐. 그래서 지상은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요. 네. 제 그림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하나 받아가지고 지금 그리는데 그게 아파가지고 지금 결정적인 시간에 이제 마지막 그것만 하면 되는데 안 돼가지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선생님이 제 그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냥 제가 아는 동네 커피숍에 네. 왔다 갔다 하시는 그 교수님이신데 네. 그 커피숍에 아는 친구가 잠깐 와보라고 그래서 가가지고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커피숍에 제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누가 그러냐 이제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이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언제 오냐 그래서 잘 안 온다 생전 안 온다 그랬더니 좀 커피 좀 마시러 오라고 전화를 해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림도 하나 이제 그 주문을 하나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작업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작업실 어디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랬더니 작업실 환경이 지하에서 학생 때 예. 살아봐서 안다. 근데 몸이 많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작업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이제, 예, 그런. 보령도 새가 비싸던데. 그래요? 네. 요새 뭐 지방이라고 싸지도 않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뭐 전체적인 걸 대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혹은 뭐 약간 객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가 해도 그 미술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술에 대한 정의. 미술의 정의가 뭘까요? 미술 아름다운 거를 나의 기술로 그려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저도 옛날에는 내가 좋아서 그리는 그림이니까 뭐 나만 좋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될 수 없다는 거를 나이가 들수록 많이 느껴요. 네. 그래서 저도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뭐라 그럴까 여기저기 막 뮤지컬도 보러 다니고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우리가 그림의 그 소재를 위해서 이게 많은 거를 내 가슴 속에 저장이 돼야지 그게 어우러져 나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장고에 텅텅 비어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철학서적도 좀 봐야 되고요. 뭐 우리가 내가 그 스쳐 지나가는 것들 여행도 가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미술의 정의라는 거는 이제 좋아서 그리는 거지만 모든 사회의 모든 사람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요. 최근에요? 네. 요즘 뭐 그러면은 이제 어느 단체 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단체요. 저 단체는
제일 처음에 들어간 거는 안양에서 이제 그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보니까 안양미술협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한국미술협회 아니다 한국미술협회에 이제 들어가서 했더니 그 다 집으로 나눠져 있어서 안양미술협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그 저거를 거쳐서 거기는 금방 한국미술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1년 정도 안양미협 활동을 해야 돼요. 한 후에 또 한국미술협회하고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는 한국수채협회를 저 먼저 들어갔죠. 그래서 수채협회에서 먼저 거기 활동을 한국수채화협회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수채 단체예요. 네. 근데 인원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거기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미협 안양미술협회를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데도 이제 한번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요 여기저기서 들어오라고 막 그래요. 근데 네. 저는 근데 그게 들어가는 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다 회복 있고 못 있고 뭐 돈이 그래서 결국 돈. 네, 다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그룹전도 했었고 그다음에 세택에서 뭐 아트페어도 처음 했었고 다 열심히 하려고 처음에는 했었어요. 근데 너무 다 모든 게 돈이어서 그냥 저는 이제 과감하게 나 수채협회하고 안양미술협회만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네. 저 어릴 때 친구인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날 보러 그 화실에 못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실을 이제 보고 이렇게 그림이 많고 이렇게 작업량이 이렇게 많은데 왜 지금까지 발표를 안 하느냐. 날더러 왜 네. 그렇게 왜 그림만 열심히 그리고 있으면 뭐하냐. 활동을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져좀만 좀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구상 작품을 전시를 하고 그래야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좀 활동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사람은 때가 있다고 하지만 저보러 너무 때가 너무 이게 늦지 않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제 여기저기 하면서 활동도 하고 개인전도 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한국 루마니아 이제 그 외국 사람들하고 하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은 그럼 작가주의는 지향하지 않죠? 작가주의. 작가. 주의. 그러니까 이제 어느 단체에 이렇게 소속되지 않고 혼자 네, 네.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네. 제가요, 사람들은 저 얼굴을 보면요, 제가 뭔가 일을 잘할 것 같이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네. 어디 조금만 들어가 있으면 자꾸만 뭘 하라고 그래요. 뭘 일을 하라, 뭘 시키려고 하고. 근데 그걸 다 뿌리쳤거든요. 근데 네. 결국은 나중에 뭐 지부장도 나가봐라, 막 이제 막 이렇게 돼갖고, 예. 네.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되면 저는 그림을 못 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렇게 하게 돼서 내 이름이 좀 알려지고 그런 뭐 작품도 팔려나가고 좋은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 하게 되면 그림에 아무래도 방해가 될 것 같고 저는 좀 성격이 또 막 이거 하다가 또 저거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한번 딱 하면은 거기 끝까지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막 굉장히 막 못 살게 굴고 하는데 예. 그렇게 그 일도 하면서 또 내 작업도 하고 이런 거는 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또 성격이 딱 외고신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 하면 그것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과감하게 그림을 위해서 네, 그 지부장 자리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하루가 너무 짧고 빨리 가고요. 예. 그다음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도 내가 그거를 다 소화하지 못할 것 같고 지금 그려놓은 그림을 갖다 다 정리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짧다. 하루가 너무 짧은 것 같아서요. 그냥 열심히 작가로서만 활동하기를 제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지금은 주로 작품 활동만 하시나요?
작품 활동만 이렇게 네. 하시나요? 네, 작품 활동하고 그다음에 수채협회 단체 활동하고 그다음에 네. 한국미업 소속 안양미업 거기 활동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 해외 거기 루마니아 한국으로 하고 루마니아 국제교류존이 있어요. 네. 네, 박주부 회장님이 그 하시는 거기에 제가 사무장 일을 맡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하도 간곡하게 하시라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거만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네, 작업에 대한 계획은요. 이제 좀 그림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좀 밝게 네. 좀 밝은 성향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 계획은 이제 뭐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백호 같은 것도 한 20개 정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차에 제 차가 소렌토인데 차에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큰 작품을 전시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차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제안을 해서 네,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계획은 제가 이제 뭐 미술관에서만 연락이 와서 미술관에서만 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림이 미술관에서는 그림이 잘 안 팔려 나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갤러리에서 이제 좀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작가분들이 갤러리에서 해야지 그림이 좀 팔려 나온다. 그것도 좀 약간 좀 속상한 것 같아요. 미술관이 그 넓고 크고 좋은데 사람들이 잘 안 와요. 네, 지방에 있으면 잘 안 오고, 예. 네, 멀어서도 안 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저도 미술관에서 하면서 약간 서운했고요. 그래도 저는 뭐 미술관이나 갤러리나 제가 이렇게 제 그림 성향이랑 약간 맞는 곳에서 오면 언제든지 할 생각입니다. 그럼 요즘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림하고 도자기하고 뭐 머그컵하고 뭐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쪽으로 또 활용판도 모색하고 있는지 아니면 네. 이제 친구들 중에 파나하는 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 그림이 약간 좀 제가 어릴 때 사실 파나를 또 하고 싶었어요. 대학원을 파나를 갈까 했었거든요. 근데 파나를 좋아해가지고 했는데 교수님이 넌 체력이 약하니까 파나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게 힘들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파나 중에서도 이렇게 애칭 뭐 그런 거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동파나 같은 거를. 그러니까 더더욱 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이제 소진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의 서양화 그림도 제가 지금 그리는 그 강 시리즈도 거의 다 파나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겹, 많이 넣을 때 열 겹을 올리고 또 하고 올리고 스크래치 넣고 해서 무창포에서 한 건 한 10겹 정도 올려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제 그런 파나 하시는 분, 뭐 그런 분들하고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런 전시를 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나 아니면 먼 후에 미래에 5년 뒤나 6년 뒤나 그때 지금의 현재 자기 자신을 봤을 때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5년 뒤에 나에게? 예. 예, 저도 제 마지노선을 이제 딱 지금서부터 아주 뭐랄까 남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그려서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나는 막 손을 놓지는 않고 있었는데 내가 전시를 안 해서 남이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하니까 그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무섭고 좋아하지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지금 5년의 나에게 말을 한다 그러면
저는 저한테 칭찬을 하겠죠. 여러 가지 여건이 거의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잘 많이 참고 지금까지 잘 왔다. 네. 좀 더 그림이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지체되지 않고 그냥 자꾸 이제 발전 5년 뒤에 나도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림. 그러니까 내 나이하고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특이하고 독특하고 그런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줘서 고마워. 오늘 이렇게 작가분하고 인터뷰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 이게 쉽지 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좀 더 많은 그림이 좀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